광우병 쇠고기 떼고 비교가 안 되는 우리 국구를 가져가고 있는데 소고기 가지고 그 난리치는 사람들을 지금 조국 일단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동의 못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자꾸 추가 이상한 요구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트럼프한테 할 말 다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트럼프하고 붙는구나 알았는데 아까 말 지적한 대로 그 트럼프가 트럼프 자기 소셜 트루스에다가 툭 던져놓은 다음부터 그 다음에 강호석 비서실장 가서 뭐 협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러면은 단 하루 만에 트럼프 앞에 섰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는 김정은 좀 만나주세요 말고는 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뭐 딴 얘기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국내 언론에서 네가 뭐지 피스메이커 하면 내가 페이스메이커 그게 뭐 그리 대단한데 그 말을 국내 언론은 다 따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보수층에서는 야 진짜 굴욕적이다 허리 한번 못 붙이고 그 꼬꼬다 있어가지고 웃으면서 울 벌게 가지고 트럼프 비위 맞추다 왔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는 성과가 있었다면 3천억 불에 대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거를 줄이든지 아니면 트럼프한테 사실 우리는 당신들한테 이게 금융으로 차관 개념으로 금융 비용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미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 돈을 써서 이익을 나누는 걸로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 빚 갚겠다. 내가 쓰고 싶은데 쓰겠다. 이윤이 나면 90%는 우리가 먹고 10% 먹고 떨어져 라고 황당한 말을 하는 거를 하나도 따지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그 다음 쌀도 미국은 쌀 수입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따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기지 있잖아요. 나는 가장 경악했던 게 평택 기지를 우리가 소유하겠다 그래서 내가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 쌍욕이 트럼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홍콩이 옛날에 구룡반도 있잖아요. 영국한테 중국이 힘이 없어서 구룡반도를 100년 동안 조차 지은 것보다 더 치욕적이고 이거는 굴욕적이고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한국 영토의 가장 핵심적인 노란자 땅 평택 편야의 그 몇백만 평을 미국이 영구히 뺏긴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했어. 한마디 못하지. 한마디 안 했어. 그러고 난 뒤에 국내에 와서는 이제 밑에 참모들 시켜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고 그거는. 아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대통령끼리 만나서 남의 나라 대통령이 내가 니네 땅 좀 가져갈게 그랬는데 그냥 실실 쪼개고 있더라고 한마디로. 근데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영어 핑계 대지 말라고. 동수통이 왜 들고 들어갔습니까? 계속 영어를 못한다고 저거 하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말 다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한 번도 반박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으로 이재명 옆에 두고 트럼프는 이재명이 자기한테 여러 가지로 추가 협상 제안했지만 내가 다 거절했다. 내가 하자는 다 하기로 했다. 그랬으면은 아니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같이 웃고 박수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장성민 의원이 이제 던져서 알았는데 이재명 옆에다 두고 태양광 쓰지 말라고 뭐 중국산 태양광 쓰지 말고 그거 써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발표했거든요. 서해안에다가 태양광 중국산 그 폐품 깔아버리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하기로 했다고 말했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 트럼프가 막 떠든 얘기 중에서 이재명이 반박을 하거나 답변할 것들이 수준이 있었는데 끝까지 한 마디도 안 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 마디. 그러니까 제가 협상하는 걸 보니까 시종일관 수세적이었고 미국이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수세적이었고 그 다음에 뭔가에 쫓기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그 국가 사이즈 국력의 차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나는 국력의 차 플러스 개인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꼼짝을 못했던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트럼프의 심리를 그동안 협상 스타일을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짰다면 트럼프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거든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게 트럼프예요. 정말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제대로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근거를 갖고 제대로 쳤다면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면 모르는데 그게 인상 한번 찌푸리지 못하고 무조건 바보처럼 이래 웃고 나와서 너무나 잘했다고 뭐 BBC도 그렇게 했다. 우리 국내 언론도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론을 보니까 SBS에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3시간 16분 동안 하면서
미국이 결국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자랑했다는 내용을 방송을 하니까 거기 개딸들이 돌아가지고 수천 명이 이런 국내 언론들이 가짜 언론들 이게 똑바로 못하는 거 얘들 다 퇴출시켜야 된다고 막 벌떼같이 공격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뭐 공산주의지 이게. 옛날에 이 완장차고 서울이 점령다 했을 때 6.25 때 그 완장차고 죽창 들고 와가지고 찔러 죽이고 다 색출해가지고 조지는 거나 뭐가 다르냐. 저는 정말로 여기서 그 내용을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트럼프가 만족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자랑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국민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이라면 야 이번에 된탕 당했구나. 얼마나 트럼프 저게 기분이 좋았으면 저렇게까지 얘기하겠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지적하는 그것도 아주 순화시켜가 지적하는 해석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언론을 향해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서 요즘 보면 그 누구지 한덕수 영장 기각했는 판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김건희하고 또 누구지 거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영장을 영장 실질 심사에서 승인을 했다고 합니까? 승인을 해가지고 구속시킨 사람이 이번에 그걸 풀어주니까 이 민주당 패널들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러니까 사법개혁해야 된다고 다 썩어 자빠졌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야 도대체 니들이 원하는 사법 정의는 뭐냐? 니들이 원하는 세상은 뭐냐라는 거 내가 순간 입에서 이게 욕이 튀어나오더라고. 도대체 인마들은 정말 지들이 될 때까지 전부 다 축창 들고 협박하고 사람 끄집어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랬다지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상민, 김건희 왜 구속시키냐고 할 말이 있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오른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원칙에 따라 우리가 공동체 약속이다 이것도 100% 내가 만족을 어떻게 하느냐. 나도 전과 기록이 있고 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못하지만 독재자 한마디 했다고 내가 전과자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수긍을 하는데 요즘은 양쪽 다 특히나 권력 잡은 쪽에서 그렇게 기존 시스템을 불신한다 그러고 집단 떼거리로 국회의힘을 또 권력 힘을 가지고 그걸 공격해가지고 지들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걸 보고 독재란 게 뭐 별거 있나 저런 게 독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국민들도 모르게 이 정경련 내려가서 기업들 자체적으로 또 1,500억을 미국에다가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대한항공의 뭐 보잉기 뭐 구매까지 되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일본의 5,500억 달러 보면요. 일본에서 보잉기를 사는 포함이 다 액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5,500억에. 근데 우리는 3,500억에 그게 전혀 포함 안 되어 있는 게 이번에 다시 미국에다가 3,500억을 빼고 1,500억을 한국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한다.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이 5,500억, 우리 5,000억, 거의 일본하고 맞먹는 수준까지 이제 돈이 나. 우린 거기서 또 1,000억대 미국의 에너지 사는 것도 뺀다 하더라도 그거까지 합치면 6,000억 달러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하고 일본하고 경제 규모 차이가 한 2.5배 차이 나는데 일본하고 맞먹혀주고 이유는 22개국인데 우리가 지금 이유랑 똑같이 맞먹고 있는 상태고 그 이번에 또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때부터 도대체 미국한테 갖다 바치는 3,500억의 성격이 뭐냐? 이게 대출이냐 투자냐 말 많았잖아요. 이건 아예 미국의 경제 안보 기금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투자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에요. 그냥 현찰 뺏어서 미국이 알아서 쓰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다. 이거는 9대1도 아니야. 9대1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 돈 가지고 트럼프 같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뭐하고 정리하고 있냐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급을 하면 미국한테 찍히고 또 국민들이 분노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언급을 안 하고 두루뭉술하고 넘어가는데 나는 내 페북도 그렇고 이 방송 그 변희재 대표하고 방송하는 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저 좌파들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협상 남들 다 잘 됐다고 그러는데 니들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 보고 인간 쓰레기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나는 쓰레기 소리 들어도 내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양심과 상식에 봤을 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협상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안보가 미국한테 걸려있고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아먹고 해야 된다지만 내가 봤을 땐 둘 중에 하나야 지금. 정말로 이 오늘 제목을 뭐 900조 거들난다고 변희재 대표가 이 제목을 달았던데 사실 그 내용은 좀 나는 과장된 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좌파들이 예전에 그 아메리칸 파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부르고 난 뒤에 160조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160조 퍼줬다고 할 때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때 이제 좌파들이 160 퍼준 게 맞다고 그렇게 부르르 떨면서 윤석열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그때보다 지금 이 변희재 대표가 얘기하는 900조는 상황이 더 안 좋은데. 그때는 기업 투자들, 투자지, 투자금 직접 있는 투자했지, 거고, 직접 투자고. 지금은 뭐 갖다 바치는 돈 플러스 알파 강제로 미국 에너지산 갖다 사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갖다 바쳤다가 맞는 거죠. 이건. 나는 에너지 사는 거는 그래도 물건이 있으니까 좋다. 이게 필요가 없더라도 비싸게 샀더라도 샀는데 이 3천억 불 아니에요? 3천억 불? 3,500억 불이 아니라 3,500억. 3,500억 불 그 내용이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두 나라 사이에서 해결이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난 둘 중에 하나가 진짜 그걸 다 준다면 나라가 거들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미국이 원하는 액수를 다 주면 나라가 거들난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정부가 결국은 미국한테 일단은 립 서비스를 하고 트럼프 정권이 바뀔 때까지 뭉개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친 거지. 뭐 우리가 사기 쳤다 하더라도 나는 차라리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전략적으로 잘했다. 그거는 미국한테 트럼프 앞에서는 사기를 쳤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트럼프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다시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 강우병 쇠고기 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우리 국부를 가져가고 있는데 소고기 가지고 그 난리치는 사람들을 지금 조국 지금 뭐 하고 있으면 근데 사실은 그 조국은 일본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그거 그대로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고 강제징용 문제 윤석열의 해법을 그대로 지지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조국이 설치면서 이 토착 외구 매국노 죽인다고 했거든요. 죽창가 부르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또 그 좌파들이 예,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일본 가서 좌파들이 그동안 해왔던 논리라면 일본 가서 이시바고 했던 협정도 완전 구려부 외교잖아 그거 왜 아무도 지적 안 하냐고. 그게 그동안 보수 정권이 있을 때 이제 국내 안보 상황 때문에 이제 시대가 변했고 안보 상황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이 서로 사이좋게 해서 공동 방위를 펼치도록 안보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그렇게 넣었는데도 한국이 그동안 계속 버틴 한국이 국내에서 식민지 과거사를 얘기하면서 일본이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도 그런 얘기 했잖아. 미국 갔는데 일본이 이번에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도 이제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다. 내가 다 얘기했더니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다. 그리고 일본이 충분히 다 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트럼프 규탄 안 해? 규탄해야지. 그 앞에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일본이 뭘 사과했는데 트럼프 정신 차려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니하고도 깬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와가지고 하는데도 뭐 이재명은 그렇게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봐요. 나라를 맡다 보니까 나라를 유지를 해야 되고 어쨌든 그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그 압박감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일반되게 대일관, 대미관 뭐 이런 거 북한이 사실 미국보다도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가깝다고 주장해 왔던 그거 있잖아. 대동강 무슨 감자송 부르고 했던 이런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규탄해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면서 미국 정부를 규탄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하냐고. 참 이 좌파들의 이제 이른바 내로남불의 뭐 표리부동에 진짜 이 위선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사실은 뭐 50%대가 무너졌다가 뭐 오늘 또 뭐 갤럽은 원래 올랐다 그래요. 갤럽은 원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정상회담 잘했다고 오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마 조만간에 드러날 텐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분명한 거는 이재명 지지율보다도 정청래 민주당 지지율과 조국의 그 비판률은 훨씬 높다. 그래?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은 어쨌든 뭐 48, 47 이래가지고 뭐 비슷하게 와 있는데 정청래에 대한 이 반감이 한 60% 되고 조국에 대한 반감도 한 60, 70% 돼가지고 이게 쌍끌이로 지금 끌어내리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국과 정청래가. 나는 요즘 그 정청래하고 이제 장동혁까지 됐는데 오늘 방송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장동혁 욕할 거 없다 너 좌파들 욕할 게 없는 게 장동혁은 니들이 만든 거다. 정청래를 내세워가지고 완전 극좌 인사잖아. 극좌 인사를 내세워서 맨날 국민의힘을 상대당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하하고 야유하고 이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이름 자체도 부르기 싫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를 아니 그 저격수들이 그러는 거는 대변인들이 그러는 건 난 이해해. 정치권에 20년 이상 제가 있었지만 당대표가 저렇게 천박하게 얘기하고 막 지르는 건 전 처음 봤다고요. 그 말은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국민의힘도 상식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문수 정도의 사람도 안 되고 장동혁 정도로 막 지르고 막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극렬 지지층들도 니들 그래 나왔어? 좋다. 우리도 뭐 정권이고 나발이 필요 없고, 북한이 그렇잖아. 다 죽더라도 총폭탄 되겠다. 당을 위해서. 수령님을 총폭탄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그냥 우리 대신에 말 시원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가장 큰 그 극우 유튜버를 하나 세운 거야. 이 전한기라고 연결된. 그렇게 세워가지고 막 부딪히니까 둘이 지금 하는 거 그렇잖아요. 빵 터졌다 그러고, 이름 자체, 장동혁이라 이름 자체를 부르기 싫다 그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정상적인 국민들은 되게 비애를 느껴, 비애. 야, 이게 나라냐. 정말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이 도대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나는 오늘 족복이라고 그랬거든, 방송에서. 조직폭력배란 게 뭡니까? 자신의 공동체 이익보다 자기 집단, 소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공동체 룰도 신경 쓰지 않고 온갖 편법과 탈법과 불법을 하는 집단이 조직폭력배인데,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짓이잖아.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나라가 진짜 망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